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고혜림입니다. 한 주의 중반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이 되니까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날인데요. 오늘 밤도 편안하게 경제 이야기 나눠보면서 함께 수요일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밤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FOMC를 앞두고 이 투자자들은 경계감을 보이면서 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4일 사상 처음 45,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인 5일부터는요, 9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는 이러한 긴 모습은 1978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지수들도 좀 장중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 약보합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반면에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과 알파벳, 테슬라는 장중에 또다시 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아이폰 특수에 힘입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 주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용하게 잘 나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나흘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 국면에 진입해가지고요. 이 지난 10월 초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일 좀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최고가 경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반면에 전날 나스닥을 주도했던 기업이죠.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젯밤에는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91% 거의 4% 가까이 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양자 컴퓨팅 기업이죠. 퀀텀 컴퓨팅은요, 이 미국의 나사와 함께 이 고다드 우주 비행센터 관련 주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51%대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이 기술주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요. 이 지난달에 다우지수에 새롭게 합류한 엔비디아가 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좀 힘을 못 쓰면서 지수가 좀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페드는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개최를 했는데요. 이 월가에서는 FOMC가 이 내년부터 분기에 한번 기준금리를 25bp 내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인하는 하겠지만 속도는 좀 천천히 조절을 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요, 각종 규제를 좀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와중에도 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했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어제 많이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래도 빨간불 켜준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요. 코스피도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면서 상승 흐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와중에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들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들이 오늘도 역시 올랐습니다. 무려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세인데요. 먼저 모회사 코오롱의 안병덕 대표가 우의장과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동창이라는 점이 부각됐죠. 그래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오늘도 상승했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선주는 상한가까지 기록했습니다. 우의장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 본사가 있는 효성 OMB도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반면에 주춤한 종목도 물론 있긴 했습니다. 전날까지 급등했던 뱅크웨어 글로벌은 이경조 대표도 경동구 출신이어서 주목받은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우원식 테마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서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는데요. 이를 더더욱 알 수 있는 부분이 우 의장이 여야 차기 대권 후보들을 제치고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에 따르면 우 의장은 신뢰 56%, 불신 26%로 정치권 인물 중 무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목의 연일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좀 인물별로 돌아가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된 테마주가 또 상승하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상승을 급등을 했다가도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좀 등락이 좀 폭이 큰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테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탄탄한 이 상승 기류를 보여주고 있는 조선업종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HD, 현대, 마린 엔진, 그리고 한화 엔진 등 이 선박 엔진 전문 업체들이 수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호황에 더해서 올해 HD 현대와 한화그룹에 각각 인수가 되면서 사업 영역에서 시너지 효과를 더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7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 마린 엔진은 최근 중국 시아멘 시앙유 그룹과 847억 원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3년 매출액의 34.6%에 달하는 3분의 1 정도 규모인 건데요. 이 HD 현대는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고 하면 사명이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HD 현대가 7월에 STX 중공업을 인수한 뒤에 사명을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변경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후 그룹의 이 조선 계열사죠. HD 현대 중공업, HD 현대 사무, 그리고 HD 현대 미포까지 이 세 그룹의 영업망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주 확대에 나섰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은 올해 4,319억 원의 신규 수주를 받게 됐는데 이 중에 2,738억 원이 인수 후 4개월간 만에 거둔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 2월 선박용 저속 엔진 전문 생산 기업인 이 HSD 엔진이 또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탄생한 한화 엔진도 이 HD 현대 마린 엔진과 더불어서 이 급성장 중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8,759억 원입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매출 8,544억 원은 넘어섰고요. 올해 신규 수주도 1조 4,959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보여주면서 이 조선업종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흐름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올해 계속해서 이 신고가 경신하는 조선 기자재 그리고 엔진 관련 종목군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또 이 미국이 LNG 프로젝트를 가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호조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하는 시장의 전망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선 은근히 좀 강하게 네.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엄 사태 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빼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도 자금을 빼내지 않고 좀 유지를 했던 테마가 바로 조선이라고 합니다. 계엄 사태에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담았던 게 조선이니까 조선의 앞으로의 모멘텀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이 몰리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52주 신고가 좀 연일 경신하고 있거든요. 특히 HD 현대 그룹 중에서 이 HD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계엄 직후 4일부터 17일까지 12%대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좀 연일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좀 담아봐도 괜찮지 않은 종목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테마 또 저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인 아나운서는 그동안 좀 얘기를 안 나눴던 네. 폐기물 처리에 관련돼서 보셨다고요? 네, 맞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폐기물 산업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환경 정책이나 제도 변화에는 민감한 편인 대신에 이 폐기물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기 민감도는 그래도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폐기물 배출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환경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연도별 총 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이 폐기물 처리 수급 불균형과 매립 비용,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 상승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처리 단가는 지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향후 최소 5년간은 매립장이 원하는 매립 단가, 물량 등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이 기대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들 2개 정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KC 코트렐입니다. 대기환경 플랜트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분진 처리 사업 부문은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오늘 마감 기준 상승했고요. 시총이 크지는 않지만 연관된 KC 그린홀딩스 등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는 현대 그린푸드가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인 현대그린푸드는 오늘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이마트, 삼성 웰스토리 등 10개 정부기관 및 기업들과 식자재 부산물, 사료, 자원화 시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마트 푸드센터에서 발생되는 자투리에서 농산물과 빵류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축산 사료 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이 부산물들은 전문 사료 제조업체가 건조 분쇄한 후에 고품질 사료로 생산하게 되고요. 이 사료는 전국의 축산 농가에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 폐기물이 무려 40% 감축되는 걸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폐기물 처리 말 그대로 이 폐기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설비 구축 자체가 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사모펀드에 좀 매각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또 이 사모펀드들은 그렇게 매각한 기업들을 좀 대형화시켜서 다시 대기업에 재매각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좀 경기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좀 눈여겨봐도 좋을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같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떠나볼지 이지한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겨울에 들어서면서 정말 여러 곳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겨울 축제 소식. 자, 12월도 이제 중반을 지나가면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축제를 찾으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축제로 연말도 즐기시고 새해까지도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소개해 주실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보나요? 네, 저 이번 시간 소개해드릴 축제는요, 2024 서울 윈터페스타입니다. 이제 우리 빨간 날이죠.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른하게 쉬고 나면 벌써 이제 새 타종 소리가 들리진 않을지 이제 벌써부터 어지럽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예쁜 추억을 만들면서 시간을 붙잡아 봅시다. 서울 대표 겨울축제 2024 서울 윈터페스타는요, 서울시가 개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입니다. 그래서 축제 추억을 남길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움 되실 내용만 가져왔으니 잘 들어주세요. 빛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예술과 기술, 도시와 자연 등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서울 윈터페스타는 소울 프리즘이라는 축제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글로벌 탑5 도시의 마음의 빛을 표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함께 빛나자라는 슬로건으로 희망찬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윈터페스타는 올해로 두 번째 행사를 맞습니다. 첫 시도였던 지난해에는 38일 동안 무려 74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해요. 제가 올해를 보니까 이제 엑기스만 모아서 퀄리티를 더 높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서울시가 이제 철저하게 기획하고 준비한 게 보였는데 이제 이번 행사는 해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매력적인 서울의 모습을 알리고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지러운 시국 영향으로 시민들이 조금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이번에 특히 일상 유지와 위로와 안심 그리고 안전한 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광화문 밤에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불빛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 축제가 서울 최대 규모 축제라고 들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약간 철저하고 야심찬 기획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윈터페스타에서는 3가지 키워드로 총 7개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제 키워드와 함께 프로그램 세부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영감입니다.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을 보여주는 행사를 이제 미디어 아트쇼 서울라이트 광화문과 서울라이트 DDP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울라이트 광화문부터 보실게요. 서울라이트 광화문은요, 윈터페스타 개막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화문 일대에서 지나가시면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윈터페스타 폐막 날인 내년 1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초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더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100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에 펼쳐지는 이 미디어 파사드도 굉장히 특이한 점이라서 현장에서 보시면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는 19일에는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 DDP 어울림 광장에서 서울라이트 DDP가 시작됩니다. 서울라이트 DDP에서는 5명의 아티스트가 보내는 응원을 담은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이제 선보여지는데요. 행사 기간은 12월 19일, 내일이죠. 네, 내일부터 1월 1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감상하실 수 있고요. 또 행사날 마지막에는 이제 연말 카운트다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 수요일 새벽 1시 반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연말 카운트다운 장소로도 채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라이트 DDP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말 카운트다운을 하면은 너무나도 큰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즐겁고 매력으로 가득 찬 매력도시 서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3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청계천에서는 시민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선사하는 서울 빛초롱 축제가 진행됩니다. 전통적인 빛 조형물부터 세계적인 랜드마크까지 총 240여 개의 전시물이 청계천 일대를 수놓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1월 12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점등 시간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콘과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이 서울콘은요, 굉장히 독특한 행사인 것 같은데요. 인플루언서 박람회라는 행사입니다. 50개국의 인플루언서 3,500여 팀이 참여해서 대한민국의 매력과 K 라이프 스타일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로는 콘텐츠, 패션, 뷰티, 페스티벌, 인플루언서, 엔터테인먼트, 커머스가 있고요. 지금 온라인에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 두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하면 스포츠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광장의 겨울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또 12월 20일에 문을 엽니다. 2025년 2월 9일까지 넉넉한 기간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니까요. 겨울 막바지까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빛초롱 축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 너무 가보고 싶은데 이게 딱 저녁 6시면 딱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청계천 등불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청계천 불빛 보려고 네. 밤에 운동 끝나고 잠깐 산책을 갔는데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불이 다 꺼졌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쉽다. 다시 가봐야겠다 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청계천에 나와서 좀 불빛도 보고 몽글몽글한 그런 마음을 느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마음이 모여서 사랑으로 가득 찬 도시 서울이라는 행사로는 광화문 마켓과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새해맞이 페스티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화문 마켓은요, 서울의 겨울 관광 콘텐츠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개최되는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제 시민 참여형 행사라고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과 함께 이제 시즌 소품이나 수공예품, 먹거리를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다양하게 크리스마스 포토존이나 연말 이벤트가 지난해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마스에 빼놓을 수 없는 이제 14m 대형 트리가 있는데요. 대형 트리를 중심으로 사진도 남기시고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마켓은 총 3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구역은 먼저 산타마을 메인 빌리지입니다. 산타마을 입장을 환영하는 입구 게이트에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또 공예품 판매 부스, 포토존이 있습니다. 또 산타마을 맛집 거리 2구역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시즌 먹거리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3구역은 산타마을 놀이광장인데요. 여기에 굉장히 체험 이벤트 존이 많더라고요. 저도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 미디어 아트 인스톨레이션 체험, 그리고 광화문 마켓 네컷 사진, 이게 빨강 색깔 프레임으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나만의 새해 카드 만들기, 산타 소원 분수에 동전 던지기, 또 산타클로스와 깜짝 만남, 또 크리스마스 요정이 나눠주는 광화문 마켓 풍선 스탬프 투어와 영수증 이벤트까지 정말 많죠. 여기서 아이부터 이제 그냥 저희 20대, 30대 뭐 가족분들, 부모님들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많으니까 이제 오다 가다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마켓은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공원 일대에서 12월 13일 금요일부터 2025년 1월 5일 일요일까지 24일 동안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야의 타종 행사입니다. 올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완성하는 참여형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제야의 종 타종 순간에 보신각 뒤로 전년보다 2배 이상 커진 지름 30m의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는 15,000명이 손목에 착용한 LED 밴드에서 15,000개의 빛이 퍼지는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즐길 거리가 정말 많죠. 여기 오다 가다 접근성도 좋고 또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축제니까요. 이제 퇴근하시다가 아니면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시다가 한 번씩 산책 겸 들러보시면 2024년 연말 추억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이 제야의 타종 행사 좀 기존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꾸며진다고 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연말 연시에 좀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연말을 좀 뜻깊게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새해를 뜻깊게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서울 윈터 페스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이지한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희영 아나운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자, 희영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번 주로는 처음입니다. 우리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 3거래일 만에 이 낙폭을 조금 회복해주면서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전부 회복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48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흐름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환율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어제보다 1.5원 내린 1,435.6원에 장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이죠. 내일부터 이틀간 FOMC, 오늘부터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정책 금리를 0.25bp 낮추는 스몰컷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시장에서는 반응이 최근 예상을 웃돈 물가 흐름을 고려해서 이 앞으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환율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지난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은행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정책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동결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가 또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중국 위안화 등 이 아시아 통화도 약세 보이면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피 지수, 양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시작도 상승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2,463포인트 선에서 시작을 했고요. 장 출발해서 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1,480선, 90선까지 좀 힘을 내주나 싶었지만 장 후반 들어 장 막판에 살짝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제보다 1.12% 오른 2,484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변동성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훨씬 큰 편이었습니다. 장 출발은 시작으로 했으나 장 오전장 중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다시 좀 상승 기류를 타주면서 장 막판대로 힘을 내줬습니다. 어제보다 0.45% 오른 697.57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다음은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수급 오늘 외국인이 좀 돌아와 줬습니다. 7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우리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 우위의 양상 보여줬습니다. 우리 지수를 하락 방어해 주는데 힘을 좀 보탰는데요. 외국인 2,680억 원 그리고 기관이 1,338억 원을 매수해 주면서 지수의 상승 힘을 좀 실어줬고요. 코스닥은 좀 역시나 수급도 지수 흐름과 같이 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거셌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홀로 힘내주면서 순매수 상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상승 흐름 속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피는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꺾이면서 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가 좀 힘내줬습니다. 이 구체화된 2차 밸류업 정책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힘내줬고요. 그리고 현대차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4.84% 큰 상승폭 보였는데요. 현대차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인 것이 이제 연말 최대 생산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덕에 투심이 좀 개선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1.91% 좀 오랜만에 힘내줬는데 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의 상승세 보였고요. 셀트리온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이 미국의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 전하면서 오늘 셀트리온 3.47% 오르면서 19만 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주들의 회복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엇갈리는 흐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어제 같은 경우에는 6%대 강한 상승세 보였었는데 상승분 소폭 반납하면서 1.52% 하락하며 장 마쳤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어제 2차 전지주 줄 하락세에 좀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간밤에 트럼프 테슬라의 상승세에 좀 상승 기류 받은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52%, 에코프로가 0.89%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특징주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따가 테마에서 잠시 뒤에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탄소 중립에 관한 관련 종목들이 힘을 좀 많이 내줬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의 지원에 관련된 기대감에 좀 이 선호 심리가 좀 키워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RT캐스트 그중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해줬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화인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코오롱
모빌리티도 이 국회의장의 이 테마주로서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입과 이 상승하는 종목분들 좀 나와주면서 시장 분위기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는데요.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이 미국 증시가 또 우리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좀 간만에 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키워오면서 장 막판까지 고점 라인 올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전일 대비 1.12% 상승하면서 2,484선에서 거래를 마친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 후반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0.45% 상승을 했습니다. 697선까지 올라가면서 700선 바짝 다가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장 후반에 상승 전환에 좀 힘을 보탰던 것은 바로 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이 매도 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좀 이 매도 물량을 축소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요. 2,680억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오늘은 좀 다시 매수하는 흐름 나타났는데 이 순매수 규모가요. 이 비상겸 선포가 있었던 3일 이후에 11거래일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돌아오니까 좀 지수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좀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테마와 종목별로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어제는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 또 SK하이닉스는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온도차 속에서 마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또 코스피 시장에서의 좀 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물론 좀 혼조세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좀 코스닥에서도 선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랐던 테마, 좀 하락한 종목들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셨나요? 네, 제가 한 저번 달이었나요? 그때 네. 음식료랑 제과 쪽을 말을 하면서 오리온을 잠깐 맞아요. 언급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특징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4분기 추가 성장이 기대되면서 향후 상승 모멘텀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기대감이 어제 지난달 실적 발표를 하면서 유지가 됐습니다. 오리온이 어제 11월 잠정 영업 실적을 공시했는데요. 주요 4개 법인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833억 원, 5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6%, 15.4% 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원가 부담은 지속됐으나 이 매출 회복에 따라 영업이익도 한국, 베트남 등 전 지역에서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 기준 매출은 춘절 기획상품 출고와 편의점 등 입점 확대 영향으로 18%가 증가를 하면서 2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 가운데 오늘 오리온이 종가 2.4%가량 상승해줬고요. 12월에는 춘절 효과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리온의 제품이랑 채널 경쟁력도 강화가 되면서 매출 증가와 주가 회복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온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오리온에서 혹시 어떤 제품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요? 가장 기본템인 네. 초코파이. 아, 정말요? 초코파이를 가장 정이죠, 좋아합니다. 한국인은. 저도요. 초코파이? 초코파이 이신가요? 제일 저도 좋아합니다. 초코파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셋이서
좀 이렇게 합심이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 아무래도 좀 해외 비중이 매출이 잘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K푸드가 인기인데 그 중에서도 좀 과자도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온의 매출과 함께 주가의 상승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다른 내용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희영 아나운서는 어떤 쪽 보셨을까요? 네, 저는 테슬라. 역시나 오늘 3거래일 연속 지금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에 이제 힘입어서 2차 전지에도 우리 어제까지만 해도 줄 하락을 면치 못하게 만들었던 이 테슬라의 훈풍이 조금은 불어주면서 오늘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이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소식에 어제는 우리 2차 전지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2차 전지 소재에 대해 전 세계적인 관세를 부과한 뒤에 국가별로 협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들의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2차 전지주 어제 너무 큰 낙폭 보여준 데 반해서 오늘 좀 올라주긴 했지만 소폭 반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간밤 테슬라 주가는 중국 이 주간 판매 대수가 18,000대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홀로 계속해서 날개 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니오나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 등 이 중국 전기차 업종 주가도 판매 증가 기대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빼곤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 퀀텀 스케이프도 이 주가가 중국을 제외한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기대감에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하 단행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올해 마지막 연준 정례회의죠.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역시나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도 이 영향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우리 2차 전지 섹터에는 또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게 바람을 불어 넣어줄지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아무래도 좀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테슬라 쪽 투자하고 계시나요? 저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익절. 오, 네. 익절이죠. 지금 완전 최고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60%는 제 인생 최고 수익률이에요. 너무 네. 부러워요. 비슷하게 경험 있지 않으세요? 경험이요? 저는 이렇게 단타쟁이여가지고 네. 샀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팔고 나서 다시 매수의 타이밍을 잡는데 네. 요즘에 연일 진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되나? 너무 고점일 것 같아서 네. 안 되겠지 했는데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해서 어디까지 갈지가 진짜 궁금한데 네. 수수료는 괜찮으세요? 수수료요? 수수료. 사고 팔고 네. 네. 수수료 생각하면 또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더 이제 큰 걸 보고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테슬라 주가 추이 살펴보니까요. 올해 4월에 네. 142달러였더라고요. 142달러인데 네. 그런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479달러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눈물이 좀 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왜냐하면은요. 지금 그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잡았었는데 원래 400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네, 400달러가 맞아요.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515달러로 높였는데도 이제 거의 또 근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650달러까지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아무래도 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또 핵심 역할을 하게 되니까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어제 조금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화인 아나운서는 어떠신가요? 저는 미증을 사실 하고 있지 않은데 방금 들어보고 나서 시작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영향력이 있었나요? 좀 들 정도였습니다. 60% 수익률의 구미가 확 당기네요. 그렇죠. 역시 뭐니 해도 이 근로하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이 짱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불로소득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그럼요. 일하지 않고 버는 그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열심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 아마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 그렇죠. 나누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좀 이제 가벼운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 다들 좀 보시겠죠? 저는 좀
흥미가 좀 사라졌다고 할까요? 아, 정말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넷플릭스의 지금 상승 기조와도 좀 연관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전만치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지 않다라는 아. 생각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다들 보세요? 저도 네. 보고 싶은 드라마 있을 때만 보고 요즘은 잘 이용하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네. 넷플릭스에서 네. 출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좀 시청을 한 작품 1위는 무엇일지. 너무 쉽게 맞춰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죠? 오징어 게임 아닐까요? 아, 정말요? 아닌가요? 오징어 게임일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가지고요. 1위는 바로 오징어 게임이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2위는 혹시 뭘까요? 2위는 잘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가는데 혹시 저는 사실 살짝 오늘 보고 왔긴 한데 네. 웬즈데이 어머, 맞나요? 맞아요. 맞나요? 웬즈데이란 작품이고 네. 3위가 바로 기묘한 이야기 4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의 시청자 추이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엄청난 인원이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넷플릭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아보기를 좀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요즘에는 좀 덜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전 세계 시장에서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이제 시즌 2가 나올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시즌 1의 제작비가요. 전 세계 시청수 1위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비용을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 2위와 3위, 이 웬즈데이와 기묘한 이야기를 만들었던 제작비의 무려 10분의 1 수준의 제작비로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대박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시즌2도 절반 수준의 제작비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이 비디오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화면을 보면서 그 작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걸 또 게임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죽나 너가 죽나 하면서 열심히 좀 게임을 해보는 그런 게임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4일에는요, 그 영화 연말 특수를 노리는 영화 하얼빈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요. 또 내년 1월 4일에 아까 화인 아나운서는 드라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작인 별들에게 물어봐가 편성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징어 게임 2를 비롯해서 좀 대작들이 줄줄이 앞을 두고 있어서 영상 콘텐츠 테마가 오랜만에 또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위즈익 스튜디오는 5%대 상승을 했고요. 덱스터도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또 A스토리도 5%대 강세, 쇼박스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좀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이러한 사람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모이면서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콘텐츠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화인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클로봇 이야기 해볼 텐데요. 오늘 주가가 이 상승이랑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봇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바로 아틀라스가 있는데요. 이 아틀라스의 눈에 해당하는 전용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기가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양사가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서서 로봇이나 반도체 등 첨단 제품 공동 개발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클로봇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유통 기업으로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상승 탄력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이후 오후 들어서는 점차 하락하더니 종가로 1.5% 하락으로 결국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긍정적인 이슈로 상승세 가져갔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외식 전문 기업 LBM과 생산공정 로봇솔루션 공동개발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LBM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지금 현재 국내에 총 6개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여기 웨이팅이 너무 길다고 네, 해서 맞아요. 가보지는 못하고 인기가 사그라드니까 저의 관심도 떨어져서 이제 아이고. 안 가보게 됐습니다. 네.
촬영하면서 좋아하시나요? 저도 같은 마음인데 막 관심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네, 근데 뭐 가보고 싶은데 네. 너무 진짜 아. 인기 많아서 줄 네. 서는 걸 전 잘 못 기다려서요. 그럼 저만 가봤네요.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대량으로 사서 냉동고에 넣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돌려 먹곤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소식에 더 눈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운영하는 기업인 이 LBM이 생산 공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제시를 했고 두산 로보틱스는 해당 공정에 대한 맞춤형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봐봤는데요. 반복 동작이 많은 이제 대용량 도우 믹싱 공정, 베이글을 뜨거운 물에 데치는 수탄 공정, 작업 피로도가 높은 오븐 공정 등 이런 솔루션을 최우선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협동 로봇 솔루션은 향후 새롭게 조성될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센트럴 키친은 물론이고 다양한 식음료 기업 작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로봇이 만든 런베뮤 베이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기대감을 더더욱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주방에서도 이 로봇이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 여기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뭔가 앤틱한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로봇이 만든다고 하니까, 이 베이글을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네.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또 언제죠? 몇 달 전에 어떤 카페를 갔더니 커피도 이제 기계가 로봇이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대체되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산업이 점점점 많아지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로봇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희영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한번 짧게 알아볼까요? 네, 저는 아까 그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 포함됐던 종목인데요. 양자 기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다고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상한가 종목이죠. 한국 첨단 소재에 관한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국 첨단 소재는 옛 PPI라는 기업이 이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통신 전문 기업인데 이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을 이제 이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을 완료했다고 하는 소식을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 이전된 기술은요, 광집적 회로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얽힘 광자쌍을 생성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말이 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양자 원격 전송 그리고 다중 노드, 장거리 양자 네트워크의 구현에 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고요.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양자 컴퓨팅, 양자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 기술입니다. 이 양자 얽힘을 활용한 통신 방식은요, 외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금융 그리고 정부,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양자 암호 통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자 키 분배 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이 광간 섭계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 유럽의 양자 암호 시스템 기업인 스위스 IDQ 이 기업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면서 이런 오늘 호재가 좀 있었던 거죠.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줬습니다.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면서 29.82%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 테마 함께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한 줄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영 아나운서는 오늘장 한 줄로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연말 정말 마지막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이 며칠간이라도 좀 회복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증시 따뜻한 연말 좀 보내게 해주라.
라고 네, 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라, 주라.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 하인 아나운서는 오늘장 어떻게 좀 마무리해볼까요? 네, 저는 어제는 파란불, 오늘은 빨간불이었잖아요. 이게 정말 혼돈의 카오스 같은데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이 혼란 속 산타랠리 기대해도 될까?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좀 한 줄 평들이 좀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표현력을 보였는데요. 자, 이제 외국인이 돌아오면서 좀 증시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온 외국인 제가 환영하는 인사로 Nice to meet you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남은 밤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목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